재벌 회장님 아들이 분식집 수진과 결혼한다 합니다. 당장 헤어져. 아들의 연애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 287만 원. 이것이 재벌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숫자입니다. 72세 회장은 아들의 연애를 반대하며 일주일간 노숙자로 위장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6,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세상을 바꾸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나누고 힘들지만 웃으며 287만 원으로 기적을 만드는 여자. 그녀는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통장 잔고 287만 원 김밥집 사장이 재벌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는지 응원해 주시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일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 강남 한복판 72층 회장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태중그룹을 일군 노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 배신감 때문이었죠. 아버지, 저는 진심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해온 아들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주말도 없이 달려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진심이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그 목소리는 지금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그 여자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냐? 회장실 밖에서는 비서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이 회사에서 일한 김 비서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다릅니다. 제가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다릅니다. 아들의 대답에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운명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재산의 차이, 살아온 세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봤다.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조사보고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숫자와 글자로 정리된 차가운 서류였습니다. 이수진 35세. 성북구 달동네에서 분식집 운영. 월 평균 수입 280만 원. 부채 3,200만 원. 통장 잔고.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 287만 원. 이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싶어하는 여자의 현실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곱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의 가치를 돈으로 재신 겁니까? 가치?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란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의 결정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랑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사랑이었냐고 묻는다면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라면 통장에 287만 원밖에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없이 이 모든 걸 가져도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책도 호칭도 아닌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진 씨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뭐?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40년을 함께 키워온 후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 지금 등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남겨진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들,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들은 겨우 287만 원을 가진 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회장의 손이 다시 조사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진, 35세. 부모님 병원비로 빚을 진 것으로 보임. 5년 전 성북구에 15평 분식집 오픈. 성실 납세자. 전과 없음. 민원 없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모든 걸 버리려고 할까요? 회장의 눈이 조사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머물렀습니다. 조사원의 소결란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주 6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주변 평판 매우 좋음. 매주 토요일 오전 무료 급식 실시. 홀몸 어르신들 대상으로 김밥과 국 제공. 이것이 통장 잔고가 적은 이유로 추정됨.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토요일 무료 급식. 홀몸 어르신. 287만 원. 그래서 돈이 없었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난해서 287만 원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누어서 287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실로 연결되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일정을 취소해. 예? 하지만 회장님,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취소하라니까.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나한테 헌 옷 좀 구해줘. 아주 낡은 옷. 그리고 부산에 있는 옛날 친구한테 연락해서 노숙자처럼 꾸밀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 회장님? 지금 무슨? 일주일, 딱 일주일이면 돼. 그 여자가? 내 아들의 마음을 훔쳐간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전화를 끊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 성북구 어딘가에서 한 여자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287만 원을 쥔 채 김밥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4시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 한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회장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머리. 분장팀이 공들여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노숙자 행세를 한다는 것,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상상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비서실장만 내 위치를 알고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근처에 경호원 2명을 배치했지만 절대 내 앞에 나타나서는 안 돼.
내가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전 8시 회장은 성북구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네 분식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 낡은 테이블 6개, 오래된 주방 기구들. 하지만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갈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이수진이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중하는 표정,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루는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님을 맞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며칠 씻지 않은 듯한 행색의 노인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회장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역겨워할까요? 나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행색을 보고도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끈적일까봐,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최대한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엔 진짜 6,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김밥 하나요? 목소리를 낮게 갈아서 말했습니다. 72년간 다져진 카리스마를 숨기기 위해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손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김밥집. 단순한 감사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들을 보니 대부분 노인들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그녀가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놀랐습니다. 일반 김밥의 2배는 되어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어묵국까지 함께 놓였습니다. 어묵국은 안 시켰는데요. 서비스예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그녀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그 미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거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사시나 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말을 하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안쪽 자리로 옮기시겠어요? 거기가 더 따뜻해요. 괜찮습니다.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최고급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왕실 만찬, 국빈 만찬. 하지만 이 김밥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재료가 신선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단골인 듯한 할머니가 오자 자리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다리가 좀 나아지셨어요? 덕분에 좀 나아졌어.
수진이가 챙겨준 파스 부쳤더니 말이야. 다행이다. 오늘은 김밥 좀 넉넉하게 싸드릴게요. 저녁에도 드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이미 김밥을 더 많이 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산할 때 할머니는 6,000원을 냈지만 나온 김밥은 10,000원어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요리하고 서빙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기일까? 자신을 속이기 위한 위장일까?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매일 하루 16시간씩 할 수 있을까? 오후 2시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앉은 자리로 왔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받으세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보니 안에는 핫팩과 삼각김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서요. 밖에서 주무시면 추우실 것 같아서요. 핫팩이랑 저녁으로 드실 거 조금 넣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노숙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는 것입니다. 돈은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하지만 어르신 저도 힘들 때 많은 도움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남는 거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또 오세요. 언제든 오시면 따뜻한 밥 있어요.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2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수조 원의 재산, 수만 명의 직원.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특별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이 여자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관찰하겠다고. 그녀가 진짜 천사인지 아니면 완벽한 배우인지 확인하겠다고. 저녁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온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을, 골목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옆 가게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것을. 내일도 와야겠군.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궁금함, 설렘, 그리고 존경심. 통장에 287만 원밖에 없지만 이 여자는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예상 밖의 반응 마이너스 냄새나는 노인을 아는 여자.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그 가게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아들을 유혹한 여자를 밝혀내기 위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그녀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혼자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고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지름길이 없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 텐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그녀는 가장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회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왔습니다. 회장의 대답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그녀가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회장은 그 따뜻함에 손을 녹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따뜻한 곳에서 자지도 못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혹시 주무실 곳이 없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주무세요. 뭐라고요? 회장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쓰는 창고인데요. 한쪽을 비워드릴게요. 담요도 있고 작지만 따뜻해요. 여기서 주무세요. 하지만 전 낯선 사람인데 어르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녀의 말에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남자를 드리는 건 처음이지만 어르신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낯선 노숙자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회장의 관찰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회장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보니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어르신 깨셨어요? 죄송해요. 소리 냈나 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대요. 50만 원을 더 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만 원 회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287만 원을 가진 이 여자에게는 전 재산의 6분의 1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까? 계약서에 건물주 권한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약자를 괴롭히는 건물주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이 미웠습니다. 그럼 가게를 닫아야 합니까? 아니요, 닫을 순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손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문을 닫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밥을 드실까요?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287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요일 무료 급식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돈을 모아서 임대료를 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가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지 못하게 된 사람들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그 건물을 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악덕 건물주를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회장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도 힘드신데 무슨. 그냥 제 얘기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날 하루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의 고통을, 그 따뜻함 뒤의 눈물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김밥 하나를 사가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김밥 하나 싸줘. 네, 할머니. 잠시만요. 그녀가 김밥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달려갔습니다. 회장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 머리 좀 받쳐주세요. 회장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응급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회장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게 좀 봐주세요. 문 잠그고 불만 꺼주시면 돼요. 열쇠는 서랍에 있어요. 그리고 구급차는 떠났습니다. 회장은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여자는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였습니다. 손님 메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단골 손님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짠 거 못 드심, 김밥에 소금 빼기, 박할아버지 이가 안 좋으심, 단무지 잘게 썰기, 이 할머니 혼자 사심, 김밥 2줄 싸서 1줄 값만 받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분들이 행복하게 밥 드시는 걸 보고 싶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회장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통장에 몇 조 원이 있어도 가슴이 비어 있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통장에 287만 원밖에 없어도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민준아, 내가 옳았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심, 사랑,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대요. 그냥 빈혈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가게 봐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했던 것이, 이 여자를 의심했던 것이 모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회장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가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품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여기 사장 나와. 남자의 목소리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어제 내가 시킨 김밥 그거 먹고 배탈 났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어제 저희 가게에 오신 적 없으신데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나흘 동안 이 가게에 있었지만 이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영수증도 있어. 어제 여기서 김밥 샀다고. 그녀가 영수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가게 영수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영수증 양식을 쓰지 않아요. 뭐야? 지금 나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야? 남자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노인 손님 몇 분은 벌써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가게를 괴롭히려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건물주일 것입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닥쳐. 내가 배탈 났다고. 병원비 내놔. 남자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습니다. 회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72년간 길러온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던 늙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영감은? 꺼져, 너 같은 건 상관없어. 상관 있습니다. 저도 이 가게 손님이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적들을 제압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당신은 이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흘 동안 이 가게에 있었지만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 영감이 지금. 그리고 그 영수증 날짜를 보십시오. 어제가 아니라 일주일 전 날짜입니다. 게다가 가게 이름도 다릅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가 시켰습니까? 건물주입니까? 회장의 질문에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한낱 노숙자로 보였던 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줄은 몰랐습니다. 뭔 소리야? 나 진짜 배탈 났다고. 그럼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십시오.
어제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가 있을 겁니다. 회장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72년간 쌓아온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말씀드리지만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1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지시로 이런 일을 했다면 그건 공동범행이 됩니다. 교사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남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길래? 어르신. 어떻게? 예전에 법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회장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법률 공부가 아니라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킬 수 있어서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건물주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 가게를 괴롭힐 것입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오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회장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괜찮습니다.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건물을 재개발하려나 봐요. 저만 나가면 되는데 제가 계속 버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 내보내려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이요. 그런데 건물주는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지 않으면 더 괴롭힐 거라고 했어요.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어르신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몰래 김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비서,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봐. 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벌써 나흘째인데. 괜찮아. 오히려. 너무 좋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은 처음이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비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내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건물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조용히 들키지 않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싱크대에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쉬세요. 아닙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공짜로 먹고 자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설거지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접시는 이렇게 세워서 말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회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72세 재벌 회장이 35세 분식집 사장에게 설거지를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별것 아닌 하루였지만 회장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잊고 있던 것을 배웠습니다. 잊고 있던 것이요? 네. 진짜 용기가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말입니다.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여자가 287만 원을 가진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창고의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집이 최고급 침대보다 편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주는 또 어떤 수를 쓸까요? 회장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더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보통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미 김밥이 20줄은 만들어져 있었고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어르신. 깨우려던 건 아닌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요? 네,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거든요.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서 봤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무료 급식 실시. 드디어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도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꼭 돕고 싶습니다. 회장이 손을 씻고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너무 꾹꾹 누르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하지만 속재료가 빠져나오지 않게 말아야 해요. 회장은 서툴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즐거웠습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회장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노인들이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다? 네, 매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오세요. 그녀가 대답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도 왔어. 할머니 어서 오세요. 건강하셨어요? 그녀가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도와 김밥과 국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대접하면서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는 것을,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회장이 한할아버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회장은 행복을 받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에게 이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르신, 이 국도 드세요. 따뜻하게 끓였어요. 그녀가 국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드시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저분들 웃는 거 보면 제가 더 힘을 얻어요. 회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임대료 때문이에요. 50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그럼 제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무료 급식을 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녀가 목이 메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분들한테 어떻게 말하죠? 다음 주부터 못 온다고. 어떻게 말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착한 여자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어르신도 힘드신데 어떻게. 저한테 조금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 정도는 도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내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안 돼요, 어르신. 그건 받으십시오. 제발 받아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까지. 저도 저분들 같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손님이 없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주말이 제일 바쁜데. 오늘은 이상하네요. 그때 한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건물주가 소문 퍼뜨리는 거 알고 있니? 소문이요? 응, 내 가게 위생이 안 좋다고. 그래서 배탈 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건물주가 더 악랄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믿는 것 같아.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밥 하나를 사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날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고작 6,000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6,000원. 그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믿어주세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회장은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건물주를 압박해. 합법적이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를 해. 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 뭔가? 전무님께서 회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 일주일이라고 했으니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신분을 밝히고 이 여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쉬웠습니다. 이 평범한 삶이 이 소박한 행복이 끝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느껴본 진짜 삶이 끝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 통장 잔고 287만 원의 비밀 마이너스 돈은 어디로 갔나.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창고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가게 문을 닫으려고요. 왜요? 어젯밤에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물주가 마지막 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어요. 5년간의 추억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녀가 손에 든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든 학생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5년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회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르신, 저는 더 이상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지키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어르신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두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르신, 통장 잔고 287만 원, 그게 당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세 노인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287만 원이 남은 게 아니라 나눠서 287만 원이 된 거죠.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당신의 노트를 봤습니다. 손님 메모장을요.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달 수입이 280만 원. 거기서 가게 운영비 50만 원, 생활비 3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28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5년이면 1억이 넘어야 하는데 왜 287만 원밖에 없을까? 어르신. 그런데 알았습니다. 토요일 무료 급식 매주 30에서 10명 김밥 한 줄에 재료비 2,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적어도 25만 원이 듭니다. 회장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골 할머니들한테 김밥을 더 싸주는 것, 그것도 한 달에 20만 원. 아픈 손님들 병문안 갈 때 가져가는 과일과 음식 10만 원. 골목 고양이들 사료가 5만 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60만 원. 2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쓰면 140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1,680만 원. 5년이면 8,400만 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8,400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8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이 8,113만 원.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심장병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험이 없으셔서 제가 모든 비용을 냈어요. 치료비, 약과 병실비. 모두요. 그래서 287만 원이 남았군요. 네. 두 분 다 보내드리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빚도 남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남았습니다. 예? 당신이 도운 사람들의 기억, 당신이 나눈 사랑, 당신이 만든 행복. 그 모든 것이 남았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저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큼 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287만 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수조 원으로도 하지 못한 일을요.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회장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주일 동안 어디서 뭐 하신 겁니까? 민준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버지라고요? 그럼. 어르신이.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태준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리려 한다고 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느낀 감동, 당신에게 배운 것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은 특별합니다. 287만 원을 가진 당신이 수조 원을 가진 저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재벌 회장인 35세 분식집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회장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녀가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민준 씨.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우리 편이에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287만 원밖에 없는 287만 원이 아닙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 순간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무료 급식에 왔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수진아, 나가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이 가게는 우리의 희망이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주와 함께 온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영업 중인 가게입니다.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비웃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영업 중? 계약 위반한 가게가 무슨 영업이야? 오늘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고 통보했어. 계약 위반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서 10조 3항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당신 가게 때문에 위생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건물 전체 이미지가 나빠졌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그건 거짓 소문이잖아요. 제 가게는 위생에 문제 없어요. 증거 있어? 소문이 났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것만으로도 건물 가치는 떨어진 거야. 건물주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수순이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빌미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지? 이것도 계약 위반이야. 자, 이제 나가.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72년간 쌓아온 카리스마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중그룹 회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뭐? 당신은 누군데? 저는 태중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회장의 말에 건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중그룹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장이 여기에 왜? 그게 무슨?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을 이리로 보내. 그리고 언론팀도. 악덕 건물주의 불법 행위를 전부 공개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합법적이라고요?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허위소문 유포 업무 방해 협박 불법 임대료 인상 강요.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나흘 전 진상 손님이 왔을 때부터 회장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람의 협박 내용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네에 퍼뜨린 허위 소문의 출처도 추적했습니다. 모두 당신에게서 시작되었더군요. 건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불법 증축 부분이 있더군요. 건축법 위반입니다. 또한 소방법 위반 사항도 3건 발견했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만약 1시간 내로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저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건물주는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용역 직원들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건물주는 다시 올 거고 더 악랄한 방법을 쓸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비서에게 연락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제 문제를 회장님이 돈으로 해결하시면 저는 그냥 도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방식으로요. 그녀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이 여자는 특별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팝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부로요. 10년 아니 15년에 걸쳐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 없이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5년 후 당신은 이 건물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지키면서 가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삶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30분 전에 급하게 매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얼마에?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고 오늘 안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기업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2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건물은 태중그룹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와의 할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15년 동안 갚으시면 됩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회장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1층은 당신의 가게, 2층은 무료 급식소로 만드십시오. 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태중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회장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당신의 287만 원이 28억이 되는 날까지 계속 나누며 사십시오. 그게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동과 감사함이 목을 메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방해물은 없어졌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287만 원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밥을 나눠 먹으며 모두가 웃고 울었습니다. 회장은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를 인정해 주셔서요. 아니다. 내가 틀렸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몰랐어.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도 훌륭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노숙자로 지내시면서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저 눈을 뜬 것뿐이야.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본 거지.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도 변해야 해.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가 되어야 해. 그게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할 일이야.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였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아버지. 더 나은 세상을요. 그래, 함께 만들어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회장의 마음이 움직이다. 일주일 후 태중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진 20명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태중그룹이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방향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전국 100개 지역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 것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15억 원입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15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수익률은 없습니다. 회장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합니다. 이익을 낼 겁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통장에 287만 원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부자인 분을요. 그분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요.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돈만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 나누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민준의 말에 몇몇 젊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제 마지막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언제 이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릅니다. 물러나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는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프로젝트가 통과되었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수진이네 분식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2층을 무료 급식소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먼지투성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면 완공돼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녀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층 무료 급식소에서는 하루 100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배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녀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제가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에 100개의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이 진지한 표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예? 저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5년 동안 증명했습니다. 287만 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학도 모르고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건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도울 겁니다.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작은 분식집만 운영하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예? 왜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려고 일주일이나 노숙자로 지내신 회장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 일주일이 제 인생 최고의 일주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두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그날 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72년을 살며 한 번도 일기를 쓴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15억 원을 결정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곳에 15억을 쓰기로 했다. 임원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72년을 살면서 수조 원을 벌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오늘 한 것 같다. 287만 원을 가진 한 여자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나도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돈을 버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삶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일기를 덮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 이 창에서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소리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87만 원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가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기로 했다면서요? 그래, 잘한 선택이지?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고생 많겠구나. 아내를 도와야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곧 할 거잖아. 준비 잘해라. 성대하게 치러줄 테니까. 아버지. 뭐냐? 사랑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287만 원에서 시작된 기적이 15억으로 그리고 더 큰 변화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의 의미였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개 지역의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였습니다. 분식집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회장을 박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였던 그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박 할아버지. 2층 무료 급식소에서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매주 2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지. 여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수진이가 직접 관리해서 그런가 정말 최고야. 할머니가 김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맨들도 함께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태중그룹의 무료 급식소 맞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취재하러 왔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책임자분이시죠?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회장은 구석으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같이 나가요. 할아버지도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아니, 전. 괜찮아요, 어르신. 함께 나가시죠. 그녀도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은 난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원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했었죠. 그런데 태중그룹 회장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셨어요.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 자원봉사자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밝아 보였고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작은 분식집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통장에 287만 원밖에 없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가치가 뭔지를요. 6,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번째 급식소를 엽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200개, 그 다음에는 300개. 대한민국 모든 곳에 따뜻한 밥상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이 부드럽게 떠밀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이수진 씨입니다. 그녀가 5년 동안 287만 원으로 만든 기적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시작했을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아니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어요. 이건 제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제 통장에는 287만 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니까요. 그분들의 미소가 저를 부자로 만들어요. 6,000원짜리 김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회장은 조용히 1호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1년 전 자신이 노숙자 행세를 하며 처음 들어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으시죠? 그녀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 인생 최고의 추억입니다. 여기서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어르신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원해줬습니다. 구원이요? 네, 72년간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287만 원이 수조원보다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급식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287만 원이 이제 수천만 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네 분식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들만의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회장, 민준, 그녀 그리고 단골 노인 몇 분이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드세요. 한할머니가 김밥을 권했습니다. 회장은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처음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역시 최고네요.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 솜씨는 천하일품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내 김밥은 특별해.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이 김밥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민준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개월 됐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 아니 손녀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할 것이라고.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회장이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생각해뒀습니까? 아직이요. 어르신께서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이 아이 이름도 지어주세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눔. 어떻습니까? 나누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로요. 나눔. 좋아요. 강나눔. 완벽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1년이 되었다. 287만 원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난 지 1년. 그 1년이 내 인생 72년보다 값졌다. 나는 배웠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287만 원이 수조원보다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 손자 강나누미가 태어나면 이 일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말해줄 것이다. 내 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6,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진짜 삶을 살았다. 나누며 사랑하며 성장했다. 287만 원의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이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3년 후
작은 여자아이가 분식집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나눔 3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김밥을 싸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도 해볼래요? 그래, 우리 나눔이도 해볼까? 여기 작은 김 하나 줄게. 아이가 서툰 손으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엉망이었지만 할머니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나눔이 참 잘하네. 나중에 크면 할머니보다 더 잘 만들겠어. 정말요? 그럼 나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특별한 아이니까. 그 모습을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회장은 더 이상 일선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이 되어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나눔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회장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나눔이 재미있었어? 네, 김밥 만드는 거 진짜 재밌어요. 증조할아버지도 해봐요. 할아버지는 서툴러. 할머니만큼 못해. 괜찮아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눔아, 할아버지가 내게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좋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6,000원짜리 김밥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야. 김밥이 세상을 바꿔요? 그래, 진짜야. 내 할머니의 김밥이 증조할아버지를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꿨어. 회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눔아, 기억해.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돈이 아니야. 작은 사랑, 작은 정성, 작은 나눔이야. 287만 원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287만 원이요? 그래, 그것도 이야기해 줄게. 통장에 287만 원밖에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할머니 이야기를.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3살배기 손자에게 들려주는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287만 원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저 멀리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6,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지난 4년이었습니다. 287만 원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누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6,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287만 원의 통장 잔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